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무진장 더워졌네요. 너무 덥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학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인드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죠? 살아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서울대 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은 간 건 맞지만 머리가 좋아서 간 게, 그러니까 결국 공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잘하는 거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좋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맨날 사기친다. 뭐 그거는 그나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사기지도 못 치면서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갔지? 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돼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뇌 구조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공부를 잘해서 간 건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면 성적을 어쨌든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외우든 뭐 암기를 하든 아니면 이해를 하든 뭐가 됐든, 그죠? 이제 그런 거 보면 결국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엉덩이가 하는 것이고, 그 엉덩이에 또 이 사람이 붙어야 하는 게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또 거기에 공부 방법이라는 것도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쌓여서 학업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정신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공의 그 공부를 이 사람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엉덩이의 무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저 역시도 어디 가서 그 예전에 그 진로 체험 같은 거 하러 가서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든요. 글을 쓰게 할 때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글에 그 기자들이죠. 어린 학생들이 이제 기자가 되고 싶다고 왔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글은 머리나 내 지식, 물론 지식이 필요하긴 하죠.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따지면은 뭐 너가 알고 있는 걸 다 써봐 이러면 애들 언제 써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야, 그 관심에서 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풀어갑니다. 이렇게 풀어가서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 글을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그 글을 굉장히 빨리 써옵니다. 왜냐면 이미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을 써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다 쓸 수가 없죠. 그걸 나열하라고 해도 학생이 나열한 거, 학생 보고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고 해도 아이가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모여지고 난 다음에 글을 쓰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사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러 갈 때도 이런 말들을 하죠. 선생님들 혹시 이 학교 1등은 누가 언제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쓰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 잠깐 와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시간을 몰아서 이제 한 번에 써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제가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혹시 써줄 때
몇 등급부터 써줘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많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등급부터 써주죠.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1등급 써주지 말고 한 4, 5등급에부터 써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집중력이 머릿속으로 딱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1등급하고 2등급을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빵 터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험해 본 거잖아요. 처음에 가서 1등급에 써주다 보면 또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그에 더 써줄 게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몰입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해서 그런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학업 역량이든 전공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쏠려 있느냐. 예를 들어 경영학을 하고 싶은 아이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이 머릿속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역사를 하고 싶은 애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것이고, 또 홍보 쪽이었다면 그런 거에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죠. 그죠? 또는 뭐 기계공학이나 뭐 환경, 또 우주, 물리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역시 그런 쪽으로 어떤 사물을 봐도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출이 될 때 이제 학교에 가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공 적합성에서 무슨 동아리가 토론 동아리가 있는데 그 토론 동아리에 우리 애가 못 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별의별 얘기를 하십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 또는 영어에 기똥찬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탈락돼서 애가 그냥 기운 떨어져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과 유사한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라. 예전 같으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30자를 빼니 못 써준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나 아니면 그런 동아리,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동아리에 가서라도, 예를 들어 무용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야. 그럼 이 댄스 동아리에서 물리학과 연관된 뭔가를 찾아내서 한 아이와 물리학 동아리에서 그냥 있는 아이와 어떤 아이가 우수하겠어요? 댄스 동아리에 가서 사람의 운동의 힘을 가지고 뭔가 연구하는 그런 머리를 쓴 애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서 꼭 그 동아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에 아까 제가 서울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멍청한 아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결국 공부를 잘했던 것이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 서울대 애들은 진짜 똑똑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말빨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남들을 이해시키려니까 조리 있게 설명을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접도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렇게 좀 달라요. 예전 나이 든 사람들 수능,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학력고사 때 들어간 사람들 보면 물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도 분명히 멍청한 애가 또 나올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히 생각 다치고 살면 이 머리를 다치게 하고 살면 닫은 상태에서 살게 되면 분명히 또 멍청한 사람이 또 나올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애들은 진짜 똑똑해요. 예전 저 때 이렇게 보면 썩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조직에 또 잘 적응하지 못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요즘은 리더십도 본다, 뭐 본다 이러니까 애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완전 3000% 빠져나간 머리를 갖고 있었어도 애가 말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똘똘하긴 해요. 걔가 정신이 약간 딴 쪽으로 가서 그렇지, 애가 어쨌든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꼭 빌죠. 아유, 속으로. 아유, 얘야, 제발 대학에 가서는 좀 제대로 배워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그 아이한테 빌어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멍청하다는 우리 옆집 아저씨 멍청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나왔는데,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학업 역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역량은 결국은 공부라면 엉덩이인 것이고 또 창의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엉덩이의 힘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의 힘이 결국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제가 왜 두꺼운 뭐라고 그래? 코스모스 책을 본 아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다만 누구는 10번을 읽었는데 누구는 한두 번뿐 안 읽어놓고 이해했다. 어떤 사람은 한 몇 년 전에 사놓고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뭐 한 두세 페이지 읽고 생각하고 두세 페이지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어른도 있어요. 그 사람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뭐 이 정도 때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달달달 뭐 그렇게 뭐 읽어본 거 또 생각하고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저 사람이 멍청해도 서울대 간 것은 결국은 엉덩이의 힘이었고, 그 엉덩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이제 덧붙여질 요소들이 좀 더 있죠. 근데 요즘은 다행히도 그 정도만으로 대학을 예전 우리 때 방식으로 엉덩이의 힘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사고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러려니까 뭐 토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뭐 수능이 확대가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수능은 예전 우리 학부모 세대가 배웠던 공부 방법과는 정말로 많이 달라진 시험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게 된 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생각보다 논술로 들어온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논술로 들어온 학생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가고 있다. 초창기에는 논술이 이제 뭐라고 하죠? 지나치게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아이들이 매우 계속해서 발전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최근 2, 3년 전부터 제가 대학을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니 논술하는 아이들이 매우 똑똑합니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만큼 논술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사고력과 어떤 제시문을 파악하는 능력,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을 생각하는 사고력, 또 종합적 사고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비판적 사고력인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학생들이 매우 똘똘하고 대학에 와서도 높은 학점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입을 이해하는데 매우 쉬워집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학교의 교사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가 어떻고 Z 점수가 어떻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꼭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 기록이 뭔데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 기록 안에 그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얘가 몇 등급이라고 이게 성적을 가려놓고 얘가 몇 등급인지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약간의 교사들마다 써놓은 편차가 있습니다. 뭔가를 표현해 놓을 때 그 편차를 보고 얘는 그렇다면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끔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이 기록은 정말로 모를 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만나면 정말,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나 드문 케이스고요. 보통은 어찌됐건 이 기록만 가지고도 학생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태도나 또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 상태,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 상태는 그 아이의 뭐 정신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상태로 현재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가끔 정말 서울대 간 것은 우리 때 서울대 간 것은 공부를 잘해서 간 건 분명하다, 그죠? 그 사람이 설령 현재는 멍청했어도 멍청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멍청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꼭 돈을 못 벌었다거나 그 사람이 꼭 뭐가 어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멍청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정말 그 학생이 설령 서울대를 갔든 좀 더 못해서 연세대를 갔든 좀 더 못해서 고대를 갔든 좀 더 못해서 지방대를 갔다 할지라도 이 학생이 배워야 하는 지식은 학벌이 아니라 결국 제대로 된 정신과 마인드, 그 다음에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지방대 나왔어도 공무원 시험에 붙을 수 있고 뭐 무슨 시험이죠? 사법 시험에도 요즘 사법 시험 없어졌구나. 그 뭐죠? 또 그 뭐 별사 시험이든 뭐 별의별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뭐가 됐든 이런 거에 붙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지금 당장의 실력만으로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태도나 자세나 또는 정신이나 마인드를 바꿔줄 만한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깨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은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닥쳐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그것들이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뭐 이런 요소들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또는 우리 학생들 역시도 내가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좀 해봐라.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와 이 학생과의 자녀와의 대화에서 정말 동때동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눈높이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자녀가 이 엄마 아빠랑 대화하면서 엄마 아빠 연배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주면 결국은 그것이 또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려워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정말로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뭐 논술도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 적성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학마다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주로 준비할 때는 한 가지 라인으로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그 라인으로 준비를 하면 여길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숙지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나 역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태도, 내가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거의 많은 것들을 적어도 대학을 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거의 결정을 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봉사 시간도 하지 말고 책상에 앉고 자율활동 시간에 하지도 않고 책상에 앉고 그러려면 수능 가야죠. 수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거고 우리 학생들 역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욕심을 갖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